저희가 무슨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나한테 지금 함부로 할 수 있어? 뭐 내가 민주당에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이게 결정적인 거는 명태균이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황금폰이 지금 가안부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검찰이 환불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딱 드러났을 때는 사실 국힘 쪽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서 네. 아직까지는 명태균의 눈치를 조금 보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할 수 아니 있습니다. 그 당 수뇌부가 얘기했잖아요.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지네 당이 무너진다고. 네. 그래서 반대한다고 얘기했잖아. 공식 입장이야 그게. 네, 맞아. 자신감은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 지들은 많은 자료를 놓고 조직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만들고 가공하고 다 하잖아요. 검찰은 그런데 강혜경 씨 같은 분은 사실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없으면 쉽지 않죠. 속수무책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저기 막 그럴 것 자료를 같아요. 흩어지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서 언론하고 해가지고 던져버리면 니네가 이거 해명할 수 있어? 그리고 해명 준비하는 사이에 다른 걸 막 던져가지고 맞아. 못하게 하는 수법이거든. 그러네. 저희 대표이사가 지금 3주째 다른 일을 못하고 그렇지. 계좌만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이게 지금 돈 벌기로 생각하는 변호사 같으면 이거 못하는 절대 일이에요. 이거 못해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맞네. 아 이런 디테일한 거 잘 짚어주는 것 같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할 적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한 일도 어거지를 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진실은 내가 갖고 있지만 그렇지. 공권력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거네. 그 거기다가 이제 언론한테 이렇게 한동훈이 같은 놈이 이제 그럼 뿌려주면서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라고 가면은 나중에 백날 얘기해봤자 맞아. 제가 공판을 갈 때마다 가서 맨 처음에 직업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네. 김영선 의원은 다른 분과 다르게 자기는 변호사다. 사실 서면에 대해서 약간 기대를 했어요.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이렇게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저희 그러니까 소속 변호사 월급 받는 변호사님이 이런 초안 써왔으면 정말 크게 혼냈을 거다. 저 맨 처음에 변호사가 쓴 건지 모르죠. 크리티컬하게 그 고소장에 증거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자필로 이렇게 탄원서 같은 거 많이 보내오시잖아요. 약간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호소문이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는 좀 팩트 체크 해달라고 하는데 안에 입은 옷 있잖아요. 네. 그거는 피부에 이식되어 있는 거잖아. 왜 맨날 그것만 입느냐. 네, 그런 지금 궁금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은 거 같지만 다른 겁니다. 아 다른 거야? 조금씩 그래요? 줄의 간격도 다르고요. 색깔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는 바람에 네. 자산의 70%가 2달 만에 날라갔어요. 쓰기란 너 코인 쓰레기랑 다른데. 아니, 그런 그래도- 얘기를 왜 하냐 너는 또. 하세요. 1,700만이에요. 1,700만. 1,700만. 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가 코인이 한다.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 했고 아, 그 주식 올라가면 코인도 무슨 상관이에요? 같이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간다고? 네, 그럼요. 네. 그래. 눈치 없어. 조금 힘들었다 이거죠. 네, 그럼 저뿐만 아니라 뭐 저 주진우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법조인들이 주진우가 제일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어저께도 지 차에 앉아가지고 라이브 했다고. 여러분 제 말대로 됩니다. 파기 자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도 네. 하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는 대한민국 법조인 한 5천 명 중에 주진우 한 명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이 되고 네. 주진우가 얘기하는 거 항상 반대로 되잖아요. 항상 틀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정이 되고 양승태 사법논단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제 강점기의 그 강제징용 노동자분들 배상 판결 관련해서 네. 그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네. 김앤장 변호사가 그 일본 측을 대리하면서 사실상 일본 측을 대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찾아서 만납니다. 네. 네. 근데 나는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자기 사건을 가지고 가서 만난다는 거를 그때 보고 내가 정말 자괴감에 빠졌었거든요. 우리 의뢰인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에 가서 상상 만나서 못할 일. 그리고 또 결과가 나와 또 만나니까 아니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다. 이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됐었거든요 그때. 그때도 놀랬는데 이거는 나는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이번 일 이번에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 정도 속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세상에 그분들도 다 하나같이 나도 처음 본다는 거야. 와. 40년 50년 된 사람들도 그리고 조이대 원래 스타일이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는 하는데 신속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항상 최대한 미뤘다가 장 안전할 때 하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조이대가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랬다. 근데 그분들의 또 100% 일치된 의견이 5월 12일 이전에 선고를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항고 기각이다. 무죄 네. 확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생중계한다 그러대요? 네, TV 선고일에 선고하는 생중계합니다. 거? 그러니까 맞아. 원샷 잡히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 계속 문영배만 나오잖아. 이재명은 무죄. 요결 하나. 그러니까 조이대 임기가 네. 예. 연령 정년에 걸려가지고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이대가 있을 때 이렇게 신속하게 했잖아. 윤석열이가 지금 공직선거법 기소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용환 교수님 때문에라도. 네 지금 제가 나와 계세요. 그거. 기소돼야 되잖아. 맞아요. 그거 633으로 딱 지키고 아. 조이대 임기 안에 아웃시키고 국힘 돈 물어내게 하고 아, 그거 400억. 퇴임하려는
빅픽처까지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좋았어. 중요한 얘기고 예. 조율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점은 지금 윤석열 재판을 보셔도 알아요. 지규현 재판 진행 속도를 보면 애초에 준비기 시작하는 것도 한 달 넘게 걸려 되게 늦었고 그 다음에 준비기 시작하면서 3주에 2번씩 재판하겠다. 2주에 3번씩 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재판장이. 그건 전적으로 재판장 권한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4월 며칠 날 재판하고 나서 소식이 없잖아요. 5월 12일인가로 잡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 말도 안 지켜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특히 내란 사건에 있어서 이런 게 되게 그렇지. 중요하다. 이거를 국민들이 걱정하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잖아. 정반대로. 예. 천천히 해도 되는 건 막 금방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 참. 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요거를 사실 돌이켜 보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저거 윤석열이가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절차를 시작하면서 직무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너는 직무를 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감찰 방해하고 수사 방해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이 측에서 그 직무 집행을 정지시킨 거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냅니다. 법원에다가. 어. 그거를 법원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계산 장구처럼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끝났어. 애들 도열 쫙 시켜놓고 그 가운데로 딱 이러면서 가거든. 거기서 끝났어. 거기서 국민적인 인식도 장관이 잘못했네.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사건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정직 2개월도 약하다. 그렇지. 이거는 해임도 아깝다. 그렇지.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론이. 네.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를 지금 기억을 못 하셔서 누구야? 누구냐? 조미연입니다. 조미연 판사를 기억하십시오. 야, 사진을 조미연 준비했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이때 이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렇죠. 이 조미연 판사. 조미연 판사. 법원장이 됐어요 지금에. 어이구야. 변호인이 이완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완규가 이거 변호했었거든. 네. 이 사건 때. 이 사건 때. 효력정지 가처분.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여론이 그냥 끝났어.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냥 박살 났죠. 윤석열이가 잘리는 걸 미연에 방지한 사람. 바이든 날리면 알지. 알죠. MBC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MBC가 정정보도해야 된다. 확실하게 바이든이라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야? 진짜 인물입니다 이거. 누구예요? 성지호. 성지호. 그거를 MBC가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또 이겨요. 그 돈을 아직 안 내고는 있는데 저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2심에 가 있고 2심도 여태까지 눈치 보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 조의대는 저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또 안 해. 이때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어 봐. 그럼 윤석열이가 까불지 못하고 언론도 그럼 그럼요.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것 때문에 다음부터 대놓고 거짓말을 더 심하게 하고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의 그림자가 워낙 짙어서 가래 있어서 그렇지 이 법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석준. 근데 이거 800년 횡령 사건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 사람 뚜껑 날라갑니다. 화가 나서. 네. 그래요? 뭐냐면 이 버스 기사 800원 횡령 사건이 뭐냐면 이 버스 기사가 민주노총에 딱 가입을 합니다. 아, 네. 가입을 하자마자 그 버스 회사가 이 800원 건으로 그렇죠. 보복. 보복으로 해고를 시키는 해. 거야. 회사에서 이 800원이 본질이 아니야. 민주노총 가입이 본질이란 말이야. 그때 그 버스 회사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이 오석준이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회사 측 변호인으로 회사 측 변호. 그리고 오석준이는 800원 횡령했으면 해고시켜야지. 해고시킨 거야. 그리고 지금 대법관 넥타이 메고 앉아 있는 거야.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법부 판사나 대법관들을 왜 선거로 뽑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애초에 삼권 분립을 설계할 때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수는 권력의 필드에서 항상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임명함으로 해서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되 이 사람들은 다수의 지배로부터 소수
배제돼 있는 소수를 중심으로 봐라. 그게 원래 사법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존재의 이유예요. 소수자와 약자를 지켜라 니네가. 우리가 어디 지금 법원이 있어서 참 억울한 사람들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런 얘기 하나요? 법원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해. 그렇지. 분석해야 되고 저 사람들 기분 살펴야 돼.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도 저런 사건이야말로 사실은 이 소수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한 노동자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가를 살펴줘야 될 때는 법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800원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거를 해고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법관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도 않아. 저걸 오석준이를 지명한 게 윤석열이거든. 지하고 같이 또 술도 많이 먹었고 저 술 친구거든. 그런 어떤 잘못된 정치 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제대로 공소기각만 해줬다고 하더라도 좀 안심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법원도 똑같이 그냥 사회의 어떤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오히려 그냥 보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딱 공소장만 거기에 쓰여 있는 것만 보면서 그 공소장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니까 판결이 윤석열, 많고요. 한동훈이 같은 놈들이 이제 주로 쓰는 수법이 어떤 사람이 이제 큰 범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살인죄라고 막 언론하고 해가지고 기소를 해놔. 근데 지네가 봐도 증거가 부족하고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옆에다가 하나 자그마하게 폭행죄를 하나 붙여서 기소를 해요. 그럼 다른 거 막 찾아가지고 그래놓고서 나중에 이제 살인죄는 다 무죄가 되고 폭행죄 가지고 뭐 벌금 5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유죄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버린다고. 맞습니다. 법원이 그런 상황에서 다 검찰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걸 아니까 경험적으로 애들이. 함상훈도 버스 기사가 2,400원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지었거든. 맞아요. 그 버스 회사가 똑같은 버스 회사야. 같은 회사요? 그리고 그 2,400원 횡령했다는 그 기사도 민주노총 가입하자마자 그렇게 된 거야. 자,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 국민의힘 400원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중에 이제 똑 떨어지는 게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불법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이걸 누가 밝혔냐? 신영환 교수님. 신고하지 않은 불법 사무실 예화랑 있었다.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 가로수길 예화랑. 예화랑. 근데 이제 서울 경찰청이 지난달에 예화랑 소유주 남매를 조사. 그 특히나 그 남동생 있죠, 저 김용식. 네. 저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의 주례를 봐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 맞아. 김용식 저 사람. 저 사람은 인수위 비서실에 발탁이 됐고요. 김방은 누나는 청와대 자문단 위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사무실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썼다. 이러면 이제 범죄 혐의점이 너무 많아집니다. 자, 선거사무소 미신고한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렇지. 임차료 미지급 돈 안 냈으면 정치자금법 그렇지. 위반. 그리고 임대인 저 둘 당선인 비서실 채용하고 자문료 위촉했으면 뇌물죄까지. 그렇지. 원영세 비대위원장 지금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해명을 한다고 하다 얻어 걸린 거예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네. 이제 문자를 보냈죠. 한밤중에 10시 넘어가지고 네. 여기로 와라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화랑 딱 찍어줬단 문자로 공개를 했죠. 공개했어요. TV 토론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준비회의를 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 윤석열 당시 TV 토론 준비 어디서 했습니까? 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그렇지. 후보 밝히세요. 네, 건진법사가 돈을 댄 서울 양재동의 비공식 캠프 운영비를 누군가 관봉권으로 보전해 준 걸로 보인다. 요렇게 이제 제보를 했고요. 그리고 캠프 운영비로 일주일에 3천에서 5천만 원을 썼다. 그러니까 건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네. 건진이 김건희와 김건희 장모하고 친하다. 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실세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미 2010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검찰과 국세청 쪽의 영향력이 상당했대요. 2010년부터 이명박 대표니까 어디서 힘이 나냐라고 하니까 검찰, 국세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검찰과 국세청. 예, 그래서 실제 대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뭐 주진우 기자도 이야기를 한번 뭐 실명은 안 밝혔지만 아주 대배우 굉장히 유명한 천만 배우 말해도 되나? 천만 배우가 건진을 만나려고 로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 법사가 그 관봉이 이렇게 붙어 있는 띠지를 벗기지 않고 들고 있었던 것은 아마 과시용했을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건데 추적이 된다는 거 알 건데도 불구하고 네. 나를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걸 네. 과시하려고 저기 했던 이제 거 윤상현 같은 사람 오면은 괜히 쌀떡 한번 엎었다. 이거 뭐야? 그렇지. 집어넣고 이런 쇼를 하는 거지 이제. 맞아. 런던 아이를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선셋 서울 해가지고 난지도에 아. 서울 링이라고 이제 관람차. 네, 대관람차죠. 음. 5천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죠. 네. 거기에 이제 지금 기초 설계 이런 거 선정된 업체가 역시 H 모 기업이죠. 왜 코바나 컨텐츠랑 항상 하는 아, 그래요. 이런 데들하고 해서 강릉 경포대 해변에 강릉 링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합니다. 또 속초에도 있는데 강릉에 네, 또 해? 속초권은 인허가가 네. 잘못돼서 이제 원래는 네. 없애야만 하는 철거 그렇죠. 명령이 철거해야 아마 되는 거지. 내려져 있는 네. 걸로 아는데 강릉 경포대하고 그걸 일종의 이제 딸 입장에서 보면 아빠 찬스가 되는 거고 아빠는 선물로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이런 것들의 시행을 마산 출신의 유명한 검사장님 시내에 그 사무실이 있는 그분이 그 시행의 대표입니다. 실제로. 와. 등등해서 강북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신사동 쪽으로 또 몰려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제보를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 회장님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그걸 보고 강릉께 무산되고 그냥 끝난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불에 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하면서 왔거든요. 네. 윤석열 김건희 안 무너졌으면 계속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일 텐데 요 얘기니까 최근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강릉 이런 링은 202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서울 링은 지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회사가 같아요. 다 같아요. 이 기초 설계를 하고 하는 회사가 자 아. 그렇다고 보면 건진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고 있던 거냐. 어마어마하겠네. 이것도 더 깊게 또 아, 조사 수사를 진짜 해봐야 될 많아. 의혹입니다. 지금 건진 관련해 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게 많잖아. 그런데